어린 시절 원고지 10장의 일상의 한 조각을 담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뼈더미에 살을 붙이고 깃털을 단다는 심경으로 글 하나를 빚어내는 그 과정이 외려 즐겁기도 했다. 긴 글을 쓰는 데에 점점 익숙해지던 와중에 나갔던 창작식 101장. 분량 제한은 고작 에세이의 한 문단 정도.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카펫도 깔고 그 위에 식탁도 두고 예쁜 접시도 놓고 싶은데 공간이 너무도 부족했다. 결국 좋아하는 노래 가사로 원고지를 채워냈던 어린 시절의 나와 몇천 자의 자기소개서를 기계처럼 만들어냈지만 짧은 글 한 편 쓰려면 여전히 절절매는 지금의 내가 겹쳐 보인다. 영화가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시간. 안녕하세요. 듣는 영화 11번째 테이크. 저는 지종근입니다. 두 분이 지금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혼자 한번 인사드렸습니다. 저는 듣는 영화에서 거의 최초로 굉장히 녹음 시점과 방송 송출 시점이 굉장히 비슷한 첫 번째 날입니다. 이제 방송 지금 녹음 날이 10월 12일 토요일이니까 하루 이틀 나흘 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녹음하고 있는 방송은 10월 16일 수요일에 팟캐스트 그리고 17일에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항상 이제 그 날에 녹음하는 시점인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상정하고 녹음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녹음 시점으로 정하고 녹음을 할 것이냐 맨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비슷한 시점에 녹음과 송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사실 이게 이상적이긴 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의 시간도 있고 뭐 각자의 사정도 있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녹음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토요일이니까 바로 어제까지였죠.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2024년 부산국제영화제가 폐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승재 씨, 건욱 씨도 가고 싶어 했는데 건욱 씨는 애초에 아마 본인의 그 미래를 예감했. 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어제 폐막을 했는데 지금 이제 건욱 씨, 승재 씨가 오셨습니다. 와. 우와. 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국제영화제 어제 폐막한 거는 폐막한 건데 왜 두 분 늦으셨는지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좀 발걸음이 늦어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차가 좀 막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네. 이렇게 다음부터는 좀 일찍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는 저 혼자 갔다 왔는데 며칠 있으셨어요? 5박 6일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 연차를 한 3개 쓰고 그 쉬는 날이 좀 많다 보니까 항상 부산국제영화제 할 때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 있다 왔고. 그러면 개막부터? 아니요, 개막 이튿날. 그러니까 목요일, 목금토일 월 이렇게 있었죠. 목금토일 월화 이렇게 있었죠. 5박 6일. 근데 영화는 생각보다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관광도 조금 많이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장편 7편 그래도 꽤 봤죠. 어디 갔어요? 관광이요? 네. 관광 그 어떤 되게 절 멋있게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보통 절 이름이 나오지 않나요? 용궁사인가? 해동 용궁사인가 봐요. 방금 지은 것 같아. 아니요. 해동 용궁사라고 있는데 그 근처에서 그 진짜 맛있는 전복죽을 먹고, 근데 그 근처에 붕장어 잡기 축제인가? 그걸 하는 거예요. 나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지나서 그 버스를 타고 해동 용궁사 갔다가 뭐 쇼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갔는데 광안리도 가고 해운대도 가고 회도 먹고 그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 사람 티 엄청 내셨네요. 그냥. 서울 사람 티요? 네. 그런가? 가서 그 기억 그 있잖아요. 거기 네, 네. 그 조형물에서 사진을 찍진 않았어요. 작년에 찍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래서 되게 관광객처럼 서울 사람인 티 좀 내다가 왔고, 영화는 그 장편 7편을 봤는데 네. 진짜 굉장히 엄청 기대했는데 너무 아쉬웠던 작품도 있었고, 진짜 정보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와 진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작품도 있었어요. 정보도 모르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보를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추릴 때는 그 시놉시스랑 뭐 대충 정보를 보고 다 추려놔요. 그래서 그렇게 추린 작품이 거의 50-60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본 예매를 할 때 이게 뭐였지 이거를 몇 번을 해요. 수십 번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보를 모르고 보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건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되게 기대 안 했던 작품이 엄청 재밌었고, 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의 이번에 그 두 편을 들고 오셨는데, 클라우드라는 작품이랑 뱀의 길이라는 본인의 그 예전 작품을 다시 리메이크해서 만든 두 가지 작품을 들고 오셨는데, 저는 원래 두 가지 다 보는 게 목표였는데 클라우드만 봤습니다. 이제 부산 내려간 첫날에 GV가 있는 회차에서 감독님 영화를 봤는데, 근데 되게 영화는 먼저 말씀드리면 되게 아쉬웠어요. 되게 이전 작품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쉬웠고, 전 몇몇 작품에 되게 몇몇 장면에 되게 웃었는데, 나중에 감독님의 뭐 코멘트를 들어보니까 웃기려고 만든 장면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졸지의 사이코패스가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저만 웃은 게 아니에요. 되게 약간 좀 그냥 비웃음 당했네. 조소라고. 근데 비웃음은 아니었고요. 근데 그냥 웃겨서 웃은 거였는데, 근데 되게 그 영화 외적으로 재밌었던 일이, 그 GV가 있는 회차였기 때문에 감독님이 오셨어요. 근데 영화 시작 전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뭐 부산이 몇 년 만에 오게 된 소회나 뭐 이 영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근데 약간 그 조금 투머치 토크 기질이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그런 소회를 간단하게 요청드렸는데 되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시고, 영화 시작하니까 전 감독님 나가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바로 앞에가 그 앞에 한 줄 좌석이 더 있었고, 그 다음이 통로였어요. 감독님이 제 앞을 지나가시더니 제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영화를 보는 거였죠, 알고 보니. 근데 저는 졸지에 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 뒤에서 영화를 같이 봤는데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더 안 졸게 되더라고요. 저는 웬만한 영화제 영화를 보러 가서 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안 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인 요청이라도 할까 뒤에서 영화 하다가 중에 사인 쿠다사이 뭐 이렇게 아니 영화 중에 아니고 영화 끝나고. 왜 하죠 안 했어요? 근데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일단 영화가 좋지 못했고, 분위기도 좀 약간 미적지근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영화제에서 그 GV 같은 거 하러 올 때 방금처럼 네. 감독도 자기 거가 지금 별론 거를 아나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GV 때 죄송하다고 했던 감독님도 뵀던 것 같아요. 영화가 조금 근데 별로죠 이렇게 안 하고 좀 난해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실제로 어떤 영화제에서 그 작품을 틀었다가 GV 때 조금 혹평을 받아서 수정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개봉할 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승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감독은 꿋꿋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고 그죠. 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감독님이 코멘트 때 조금 약간 본인 작품에 대한 약간 아쉬웠던 점을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끝나고 한 GV는 듣지 않고 나갔는데 그랬다고 듣긴 했습니다. 조금 일단 그
저기 그 GV를 진행해 주셨던 그 말이 기억이 안 나네요. 모더레이터 분이 아마 영화제에서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멘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조차도.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감독님은 약간 정통 액션 같은 거를 조금 추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감독님의 큐어 같은 영화 이렇게 하면 그 감독님들이 좀 싫어하시겠죠. 그 감독님의 이전 작품 같은 영화를 조금은 기대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작품이어서 실제 개봉하더라도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그때 더 조금 더 재밌게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혼자 가서 조금 아쉬웠어서 다음번엔 3명 다 가서 현장음도 좀 녹음을 하고 영상도 좀 찍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죠? 저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려고 했었는데 승재 씨는 예매도 했어요. 예매까지 심지어. 했는데 그래요? 네. 그 몇 작품까지 했었는데 근데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제 기간 그러니까 개막하고 난 뒤에 취소하면은 그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맞아요. 1,000원씩. 그래서 그 수수료만 몇천 원 내시고 결국 참석하지 못하신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너무 짧게 갔다 올 것 같아서 그냥 그쵸. 그렇게 갈 바에는 부산 너무 멀어요. 멀긴 하죠. 운전해서 갈 생각이셨나요? 네, 그런 네? 거 있었어요. 그래요? 이분은 진짜 미친놈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진짜 짧게 가기 그죠 맞아요. 아쉽겠네요. 아무튼 다음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다 같이 가서 녹음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가서 핸드폰으로 바다 앞에서 바다 앞에서 갈매기 소리랑 좋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편집 안 한다고. 죄송해요. 그렇네. 근데 뭐 그거는 파이팅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씁쓸해 보이시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자세한 이야기는 영화에 대한 그 때리시네 막. 못 입는 척 때리는 네, 많이 아이고. 아프네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그 이번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에 그 뒷방상영관에서 제가 나와서 같이 영화에 대한 소회도 밝히고 좀 그런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적하세요? 아니요, 그 게스트로 피처링이라고 하죠. 게스트로 이렇게 참여하게 돼가지고 그것도 오늘 녹음합니다. 여러분 가시고 제가 나중에 몇 시? 녹음하니까 시간까지는 굳이 왜 말해야 되나? 그쵸. 그래서 다음 주에 올라오니까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또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이번엔 단편 영화 특집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단편 영화 근데 어떤 작품을 고를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고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뛰어난 작품도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딱 단발적으로 하는 주제가 아니고 아마 종종 할 것 같습니다. 단편선이라는 좀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저희가 아마 비정기적으로 녹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재밌는 단편 영화도 많이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부터 먼저 할까요? 좋아요. 제가 실제로 오늘 제일 먼저 왔으니까.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영화는 차정윤 감독님의 상주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2019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제가 자원활동가로 일할 때 봤던 영화입니다. 자원활동가로 일할 때도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그냥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극 중에 상주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요. 갱년기가 찾아온 중년 여성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낙이 남편이랑 딸이 나간 그 아침 시간에 그 온라인 카페에서 글을 남기고 다른 회원들과 소통하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래서 상주는 민들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데 카페 활동을 하다 보면은 유독 자기 게시물에 막 댓글을 계속 달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닉네임이 되게 눈에 자주 띄곤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별님이라는 사용자가 계속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온라인상에서 친해졌는데 한번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자기 남편이 며칠간 집을 비운다고 집에 놀러 오라. 근데 고민해보고 그 오고 싶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초대에 응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련의 뭐 사건 아닌 사건에 대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라 언급드리지 않겠고, 근데 감독님의 연출 의도를 제가 어디서 좀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드리면은 우리는 누구나 살던 대로 살지 않을 권리와 내가 나 자신일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낯선 두 존재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자 한다. 어떤 한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순간은 내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나 아닌 다른 존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게 감독님의 연출 의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극중의 상주는 사실 남편이랑도 조금 소원해졌고, 남편이 되게 좀 무심해요. 사람이 무심하기도 하고 좀 무심한 걸 넘어서 조금 못됐거든요. 너 옷이 그게 뭐냐? 막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 보고 뭐 그렇게 하질 않나. 국이 짜다고 그냥 조금 짜네 하면 되는데 되게 막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좀 밉게 말해요. 집에서 조금 남편은 일단 그렇고, 딸은 사근사근 잘 챙겨주는데 일단 어쨌든 자기 일이 바쁜, 공부하느라 바쁘고 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상주가 약간 그 상주라는 인물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자기 자신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가정에서 약간 부유하는 것처럼 좀 봤어요. 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이럴 뿐 상주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영화를 보면서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극중에 상주가 그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적이든 아니면 뭐 어떠한 사건이 따로 발생하든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누구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저도 좀 있었고 누구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감정에 좀 고통받거나 조금 고민하거나 하는 그런 분들께 되게 좋은 작품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소소하지만 좀 억지스럽지 않은 유머 코드도 저가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처음 관람하고 그 다음에 영상자료원에서 그 진행했던 상영회가 있었는데 그때 GV에도 참석해가지고 저랑 그 승재 씨 같이 참석해서 감독님께 인사도 드렸는데 또 알아봐 주시고 그렇죠? 제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네. 되게 반가워해 주셨던 경험이 있어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티켓에 사인도 받고 그랬죠. 그래서 되게 좋았던 작품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이번에 다시 봐도 참 좋았고, 단편 영화치고는 뭐 아주 짧진 않습니다. 30분, 31분 정도 러닝 타임이고 지금 보실 수 있는데 퍼플레이라는 그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단건 유료 결제가 필요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거기는 여성 영화가 좀 주를 이루는 플랫폼인데 작품 수가 많진 않은데요. 그래도 주옥 같은 작품이 많이 있으니까 상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관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봤었죠 그때. 승재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영화? 되게 오래전에 봐서 사실. 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영화 자체가 근데 엄청 잔잔했고 제가 그때 질문도 막 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무슨 질문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승재 씨가 로케이션 관련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꼭 물어보시잖아요. 로케이션. 아니 그 맞아요. 근데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궁금하긴 했었고 실제로는 상주가 아닌, 그러니까 상주시가 아닌 곳에서 촬영을 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감독님이 지나가다가 그 오래된 집, 그러니까 진짜 흔히 볼 수 있는 시골집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시골집을 보시고 직접 섭외하셨다고 저는 그때 들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참 영화도 너무 그 매력적이지만
배우님들의 호연이 참 음. 돋보이는 그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박성현 배우님이 그 민들레와 상주로 연기를 하셨고 음. 작품 활동 굉장히 활발하시네요. 영화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시고 따로 뭐 연극도 좀 하셨고 되게 연기가 좀 뾰족뾰족하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는데 그냥 계속 제 눈에 계속 담겨 있는 느낌, 제 마음에 계속 담겨가지고 잔잔하게 계속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연기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맞아요. 참 좋았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니죠. 그 작은 별님은 박혜진 배우님이 하셨는데 이분도 참 연기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맞아요. 참 재밌게 봤던 기억입니다. 그때 영화 3편을 봤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거랑 영상자료원에서 맞아요. 봤었죠. 그 오렌지 필름 네, 그런 맞아요. 상영이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 네. 두 작품은 좀 아쉬웠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것도. 아 근데 좀 그 놀이터 나오는 영화 맞잖아요. 네, 그불 지르고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조금 키치한 매력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예. 일부러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제가 골라온 단편 영화 상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건욱 씨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4학년 보경이라는 네. 영화를 소개할 생각이고 이옥섭 감독과 구교환 배우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이건 사실 그 구교환 이옥섭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와 있는 영화고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4년 정도 만난 커플이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더 이상 이제 다시 설레고 싶은 거죠. 그 연애에서. 그래서 이 구교환 남자 배우를 떠나려고 하는 뭐 그런 정말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그런 내용인데 영화가 한 28분 정도 되거든요. 좀 긴 거죠. 꽤 기네요. 단편 영화 네. 치고는. 근데 28분 된다고 못 느낄 정도로 되게 재밌게 봤고 정말 짧게 느껴졌고 28분보다 더 짧게 네.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한 15분 되잖아요. 네. 아 그런 정도로 그런 정도로 느껴졌다. 반 정도로 느껴지셨군요. 그러니까 보통 유튜브에 네네. 28분짜리가 올라와 있으면 잘 보기 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아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8분 좀 길죠. 네. 그리고 보통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뭔가 저는 그런데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거든요. 영화니까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많이 캐치해야겠다. 상징성 같은 걸 좀 캐치해야겠다. 이래서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데 되게 술술 재밌게 느껴졌다. 심지어 이 영화에는 상징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카드캡터 체리의 그 오프닝 노래가 나와요. 뭐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분인가 이런 게 나와요. 갑자기 노래 아니 노래 아니, 가사만 하면 느낌 소절도 안 아니고. 사니까. 아, 네. 그래서 한번 불러봤고 네네네.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하철에서 그 지하철 안내음 같은 게 나오는데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러는데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류난 것처럼 3번이나 나오고 환승 진짜 네, 환승 그렇게 그리고 그 중고 거래를 하러 가요. 둘이 같이 네. 버려진 그 중고 선풍기인데 이 구교환 배우 그러니까 4년 사귄 남자친구의 위치가 딱 그 중고 선풍기 정도 된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헐. 이게 뭐 작동은 되니까 쓸 수는 있는데 다시 넘겨도 크게 상관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상징성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게 애인 관계에도 조금 그쵸. 적용되겠네요. 그리고 뭔가 그 다른 권태기의 커플처럼 비춰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 헤어지는 마당에 그 구교환 남자 배우가 원래 보통 이별을 통보받고 이제 떠날 마당이 되면 그 물건들을 막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이렇게 던지거나 막 넘어뜨리거나 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가져왔던 그 중고 가구들 그리고 뭐 이런 거를 다시 잘 이렇게 세워놓고 여자 여배우한테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대하지? 이러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되게 근데 또 그 우리는 여자 배우를 마냥 또 욕할 수도 없다고도 생각한 게 인간이 사실 다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고 솔직히 그 사람한테 진짜 그렇게 대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들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런 어떤 권태감이나 영화 속에서는 그 여자가 남자 선배한테 마음이 생겨서 결국에 다시 설레고 싶어서 이별을 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옥섭 감독이 코멘트를 남겼는데 아닌 척하지 말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들 한 번씩 그렇게 속으로 생각해봤는데 굳이 아닌 척하지 말고 뭔가 그런 거를 공감해보면서 같이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을 만한 거라는 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감독은. 그래서 저는 그걸 먼저 그 코멘트를 먼저 보고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게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마음이. 사실 지금 영화 줄거리 말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하지 않았는데 그 되게 어이없는 어떤 사건이 나오거든요. 영화 속에서. 그거는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영화가 장르가 코미디로 분류가 되는데 어이없으면서도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되게 뻔한 연인 사이 권태기라는 주제를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소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상징성도 너무 어렵지 않고 그냥 보다 보면 이해가 저절로 된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단편 영화가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이 없다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단편 영화가. 근데 그 영화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쉽게 또 볼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단편 영화 조연출을 한번 했었는데 다른 분들이 단편 영화 만들었다고 한 거 그러니까 그 같이 스태프들이 자기는 어떤 단편 영화에 참여했었다 어떤 단편 영화에 참여했었다 해서 그럼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꼭 올라와 있는 데는 없고 링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편 영화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다른 영화들처럼 좀 더 접근성이 쉬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4학년 보경이는 쉽게 볼 수 있다는 점. 혹시 이거 보셨나요? 안 봤어요. 아직. 저도 못 봤어요. 근데 뭔진 알아요. 네, 무슨 저도 영화인지는 뭔지는 알아요. 아는데. 그리고 짤도 유명한 스티커 있잖아요. 뭐죠? 그 지하철에서 비니 이렇게 쓰고 있고 네. 구교환이. 그게 선풍기를 가지러 가는 길이에요. 그 구교환 배우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그 짤. 아, 멀어질 때 짤로 아, 많이 사용되잖아요. 멀어질 때짜. 되게 밉지 않게 나와요. 캐릭터들이 되게 사랑스럽게 나오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옥섭 감독 영화들이 대체적으로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프로젝트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 진짜 완전 초단편도 내는 맞아요. 경우도 많잖아요. 맞죠. 그 로미오의 그거. 네. 많이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제목을 지은 단편 영화도 있었는데 왜 단편 영화 감독들은 DVD를 주지 않는가? 않는가. 네. 그것도 이옥섭 감독님. 네. 그러니까 네, 지금도 볼 수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보고 계세요? 아니 보는 거 아니고. 뭘 계속 아. 노트북을 보고? 아니, 검색해봤어요. 아. 있더라고요. 제목이 A Dangerous Woman이. 그래요? 왜일까요? 근데 그런 후기도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간 이 여자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그쵸, 말아달라는 그럼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아닌 척하지 말기의 맥락인 거고 그건 왜 모르겠죠. 위험한지까지는 저도 생각 안 해봤는데 왜 위험할까요? 왜 왜 위험한지는 이제 직접 보고 판단하는 걸로.
이유가 근데 있겠죠. 한국 제목도 좀 강렬하고 음. 영어 제목도 좀 강렬하네요. 아, 제가 근데 여배우라고 했는데 여배 그 배우의 극중 이름이 보경이에요. 4학년이고. 그래서 대학교 4학년 4학년? 보경입니다. 아.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아 근데 전 처음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애들 나오는 영화인가? 음. 김꽃비 배우님이 맞아요. 네. 김꽃비 배우님. 그 똥파리 나오셨죠.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꼭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기 쉬우니까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승재 씨는 아, 어떤 네. 영화? 저는 은하비디오라는 영화를 아. 가져왔고요. 사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음. 그 주인공이 일단 비디오 가게 사장이고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제 비디오 가게를 정리를 하면서 벌어진 에피소드, 그리고 제일 메인 에피소드는 자기가 그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담긴 비디오가 있는데 그걸 이제 남자친구가 대여를 하고 반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납하는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영화 자체는 엄청 잔잔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은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비디오를 빌려가면 그 비디오 자켓이 이제 뒤집어져 있잖아요. 대여 중으로 하고. 그래서 이거 빌려갔어요. 이러면서 단골들한테는 또 이제 꺼내주고, 반납하지 않아가지고 그 반납 연체된 사람들의 집에 가가지고 뭐 연체됐으니까 이제 그 비디오를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작중 시점도 이제 비디오 산업 자체가 이제 저물어 갈 때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 비디오 가게를 정리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디오를 헐값에 이제 팔아 달라는 그런 업자들도 나오고, 영화 자체는 뭐 큰 사건 자체는 없고 그냥 그 비디오 가게를 하면서,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동안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꼽은 이유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해서 옛날에 비디오 가게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 잡고 아니면 엄마 손 잡고 가서 이제 비디오 가게에서 뭐 볼 것도 거의 없는데 거기서 막 1시간 동안 있을 때도 있고, 그 비디오장 이제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막 꺼내보고, 뭐 애기니까 또 뭐 이거 그냥 대여 말고 사면 안 되냐고 쫄라도 보고, 거기서 많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영화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고. 싫었겠네요. 그분은 사장님 뭐, 계속 와가지고 뭐 물어보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드르륵 같아요. 드르륵 네, 드르륵 드르륵 하고. 거슬리게. 네. 심지어 그래서 비디오를 샀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사면 안 네. 돼요. 제가 하도 공룡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다이노소어라는 영화를 좋아했는데, 디즈니 영화 중에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사라. 아 진짜. 네, 그래서 사장님이 그래서 사갖고 왔죠. 얼마였어요? 제가 돈 안 내서 잘 모르. 그냥 네. 그리고 그 비디오 가게가 문 닫았을 때도 제가 몇 개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줬어요? 아니요. 샀어요? 당연히 사왔죠. 네. 네. 그래도 좀 친분이 좀 있었나 봐요. 계속 해가지고 단골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막 저를 막 반겨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반길 수가 없었던 거. 그렇다고 이제 좀 안 좋게 보시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단골 일개 왔다고 손님? 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막 왔어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손님처럼 대하는데 이제 아는 사람 느낌처럼 대했죠. 네. 근데 그 아버지가 또 좋아하신다고 하지 네,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 볼까 하면은 봤던 영화여도 거기 가서 이제 비디오 가게 가서 가져오고, 그래서 그런 추억들이 새록새록 나서 영화를 찾아봤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퍼플레이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더라고요. 이 은하비디오라는 영화를. 그래서 퍼플레이 결제를 하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종근 씨한테도 이 영화 결제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자고 아 그래서 제가 봤군요. 링크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공유하면 안 될 텐데 원래. 아니 그 계정 괜찮아? 공유. 아, 계정 공유, 네, 계정 계정 공유했죠. 계정 공유. 괜찮. 이 정도면 괜찮겠죠. 네. 아니 뭐 넷플릭스도 2명이서 보는데.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우연찮게 전주영화제 요번에 가서 그 감독님을 봤었죠. 서신교환이라는 작품을 네, 서신교환이라는. 같이 봤는데 네. 볼 때는 약간 아쉬운 부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냥 곱씹을수록 좋은 네. 것 같아요. 좋은 네, 영화 같아요.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상주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죠, 네. 그죠. 네, 그 어떤 매체를 통한 음, 사람과의 교감, 상주도 그랬고, 어쩌면 은하비디오도 매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그쵸. 중간 매체가 비디오라는 게 있었으니까 저는 그 영화를 은하비디오라는 매력을 느낀 게, 제일 큰 매력을 느낀 게 비디오였으니까 그 뒤에 서신교환은 그만큼의 매력은 또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계속 곱씹어 볼수록 괜찮은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 감독님과 에피소드는 또 전에 저희 녹음 회차에서 또 말씀드렸고, 아, 그때는 살짝 그 무기명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시면은 맞아요. 이전 화를 들으시면 되겠죠. 예. 아무튼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볍게 한번 옛날 생각도 나면서 뭐 이런 영화였다라는 걸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퍼플레이 사이트 통해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감독님의 나만 없는 집 이것도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영화고 다 단편인가요? 단편이고요. 그 배우님도 꽤 유명하세요. 나만 없는 집이요? 아니 배우님 김예은 배우님. 저기 은하비디오? 네네네. 아, 그죠. 은하비디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감독님은 인문반이라는 네네네네. 작품도 내셨는데 이건 아마 서독제에서 상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랬었고 그리고 되게 우연치 않게 10월 31일에 또 10월 30날에 장편 개봉을 앞두고 계십니다. 110분짜리 장편. 그래요? 근데 장윤주 배우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난임교사와 10대 임산부가 겪는 혼란이라는 주제로 기대가 되네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느낌일지 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감독님 자체가 엄청 잔잔하고 맞아요. 따로 그 카메라 막 기교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전혀 네. 없었어요. 이 작품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단편 영화 한 편씩 가져와서 얘기를 해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비정기적으로 단편선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좋은 작품 있으면 한번 소개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녹음일과 송출일이 굉장히 가까운 회차인 만큼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시죠. 네. 그것도 한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뭐요? 그 끝인사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새로운 걸 하고 싶어요. 재밌는 거 뭐 없을까요? 바꾸고 싶어요. 네. 뭐 없을까요?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생각해볼까요 이제? 네. 그럼 오늘은 그냥 하던 걸로. 하던 대로 갈까요? 나 이거 좋은데. 좋아요. 네. 이렇게 빠질까요? 인사하면서 페이드아웃 하자고요. 자체적으로. 아 옛날 그 팝송처럼. 지금은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내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어폰이 있으니까 뒤로 못 빼니까 이렇게 좀 팝 가수처럼 그 마이크를 잡다가 이렇게 빼는 거죠. 시범 한번 해봐. 시범. 안녕. 안녕. 오, 생각보다 잘 되네. 괜찮아요? 해볼까요?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또 2주 뒤에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갈까요? 네. 안녕.